안녕하세요. CNI 소비자연구소 조영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좀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되고 있는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연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소비자 이슈가 너무 많아서 너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소비자 이슈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조영제 부작용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병원에 검사하러 갔다가 갑자기 부작용 생겨서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에서 조영제 투여 후에 과민 반응 발생에 대해서 환자 안전 주의 경보를 내렸어요. 네. 이게 환자가 주의해서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사례 좀 먼저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례부터 좀 소개해드릴게요. 언론에 보도된 사례인데요. 직장 진단으로 항암 치료 중인 A씨가 치료 반응 평가를 위한 CT 검사를 위해서 아이오 비틀리돌 성분의 조영제를 투여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끝난 뒤에 이 A씨가 검사실 앞에 놓인 의자에 앉으려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긴급히 실려갔고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이 A씨를 응급실로 이송하던 중에 심정지가 발생해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시행했는데 그래서 다행히 의식은 되찾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후에 발생해서 현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 CT나 MRI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검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영제 부작용 때문에 결국 호흡곤란 오고 그 혼수 오고 결국은 뇌손상까지 왔다. 무서워서 검사 받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데 사망 사례도 굉장히 많이 보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망 사례가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몇 년 전에도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좀 보면 기저세포암 진단을 받은 어떤 환자가 80세 노인이었는데요. 수술 전에 CT 촬영을 위해서 조영제를 주입한 후에 열감이라든지 오심증 이상 증세가 발생해서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고 사망했던 사례인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사망 사례가 굉장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윤순호 서울대학교 영상의학과 교수가 최근 대한 약물역학 위해관리 학회 충계학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만 1,090건의 부작용 의심 사례가 나왔고요. 지난 5년간 33명이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했습니다. 33명이 적은 숫자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병원에 좀 건강해지면 검사하러 갔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가족들도 너무나도 황당하고 같죠. 그리고 이제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 건수는 식품의약안전처에 신고된 것만 2009년 1,688건에서 2014년 14,572건으로 5년 사이에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검사가 늘어나면서 부작용 사례도 같이 동반해서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영상 조영제 이거 꼭 해야 되냐? 그냥 CT, MRI로 가서 그냥 찍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상 조영제는 그게 도대체 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영상 조영제가 뭐냐면요. 영상 검사할 때 내부 조직 간 대조를 높일 수 있는 특수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제 내부를 잘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약물인 거죠. 이 영상 검사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한 번 검사할 때 약 100ml가 체내에 주입되는데요. 이때 종종 과민 반응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데 문제는 사전에 이 환자가 조영제에 대해서 급성 반응이 있을 것인지 이런 전문의들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다. 우리가 보통 항생제 주사할 때는 이렇게 콩알만하게 팔에다가 되게 아픈 거 우리 스킨 테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놔가지고 이 사람이 과민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항생제를 넣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영제는 사실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미리 예측하기가 맞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환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면서 환자들이 좀 안전 사고를 이제 방지할 수 있도록 이제 예방 활동 사례도 발표했죠. 그 예방 활동 주로 지금 이제 우리가 평가 인증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예방 활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검사 전에 검사실 내 응급 약물이나 의료기기를 이제 구비해야 한다는 거, 구비했는지, 그리고 환자의 조영제 과민 반응 과거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과거 조영제 과민 반응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에 피부 시험이라든지 전 처치 등을 고려하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사례들을 주로 보면은 이제 의료 분쟁 조정원 같은데 들어오는 사건들을 보면은 검사실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급성으로 이렇게 호흡곤란 같은 거 막 올 때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조치가 늦어지면서 결국 뇌손상까지 가는 거죠. 이 4분 동안에 그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는 영구적으로
손상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다시 숨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그렇죠. 못하는 거죠. 응급처치가 네. 병원에서도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응급처치. 그러니까 응급 약물이나 의료기기 구매나라 검사실에 네. 이게 너무 상심 아니에요,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걸 정부에서 가이드를 또 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우리가 집에서 일어나는 말도 아니고 아니고. 병원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검사 마치고 나면 어느 정도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1시간 안에 네. 주로 그런 과민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찍자마자 나가서 저 의자에 앉아 계세요. 그러다 넘어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그쵸, 사진 같은 그쵸. 경우에. 그러니까 너무 이런 조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병원 쪽이 좀 적극적이지 않은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대책으로 나온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제가 보기에는 병원이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환자가 네. 조영제 맞아서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네. 병원이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충분히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병원 쪽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네, 생각이 사실 이걸 가이드까지 해줘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좀 알아서 합시다 우리. 네. 네. 그 다음에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 전처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나요? 네. 그 사전에 위험 환자를 파악해서 전 처치를 통한 극단적인 대처가 조영제 부작용을 줄인 핵심이라고 이제 강조하는데요. 네. 경증은 항히스타민제, 네. 중증은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해서 부작용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스킨 테스트 같은 것들 사전에 이제 선별 검사하는데 연구 결과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또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검사해서 예측하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조치해갖고 호흡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네. 집중해라.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아예 미리 네. 그런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약을 미리 투여해서 하라. 그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주의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촬영을 앞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이거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본인이 과거에 조영제 등 부작용이 경미하게라도 좀 있었다거나 좀 의심이 된다면 네. 의료진에게 사실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원래 의료진들도 네. 환자에게 다 이렇게 확인해야 될 원래 의무가 있거든요. 책임이든지. 네, 그래서 이제 촬영 시에 조영제 사용이 있는지를 이제 환자가 먼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조영제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설명도 소비자가 좀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 충분하게 설명해야 네. 되구나. 사실 근데 병원에 가면요 굉장히 좀 고압적인 분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네. 의사 선생님한테 뭐 하나 물어보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죠. 네. 찍힐까봐. 네, 실제로 그리고 제 네. 주변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봤다가 굉장히 지금 언짢아지고 기분만 상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병원에 가면 사실 환자도 철저하게 약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점들이 병원에서도 좀 인지하시고 네. 환자를 위한 서비스 이제 좀 그렇습니다. 이루어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CT나 MRI 촬영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확대됐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촬영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영제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검사들이 있는데 부작용은 또 동네 가서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병원들이 해야 될 조치도 분명히 해야 되고 소비자들도 내가 조영제를 넣어서 CT를 찍거나 MRI를 찍어야 된다. 이 상황이 되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설명 정확히 요구하시고 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약간 그런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얘기해서 사전 전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환자 안전 보고 학습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 들어가시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증상이 있어서 CT, MRI 찍게 되시는 분들요 모두 다 건강 회복하시고 검사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건강 지킵시다. 네.